네, 모닝타임즈 시간입니다. 뉴욕 증시는 드디어 단기 랠리에 진입한 것일까요? 다시 한번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무려 나흘간 올랐는데 이렇게 긴 상승을 기록했던 것이 얼마 만인지 정말 신기할 정도로 이렇게 좀 상승폭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고용지표를 확인하려고 대기하고 있는데요. 고용지표의 경우 아직까지는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이마저 무너진다면 경기 침체에는 더욱더 적신호가 들어올 수도 있겠죠. 국내 증시도 또 다른 주말을 앞두고 있는데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이 시간에 힌트 얻어보시죠.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원재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는 참 부러워요. 계속 강한 모습을 좀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특징과 이슈들 분석해 주세요. 네, 고용보고서 발표를 앞두고서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다우가 1.1% 상승, 나스닥이 2.3% 상승, S&P 500이 1.5% 상승했습니다. 강세 업종을 좀 보면은 반도체 업종이 강세를 나타냈고요. 전기차 및 완성차 업체들이 강세를 나타냈고, 그 다음에 에너지 업종도 강세, 재생에너지 업체들도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종목별로 좀 강세를 확인해 보면은 엔비디아가 4.8% 상승, AMD가 5.2% 상승했고요. 퀄컴이 5.8% 상승했습니다. 반도체 장비 주식 램리서치가 5.9% 상승했고, 역시 장비 주식인 KLA 덴코가 7.2% 급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덜란드 장비 업체인 ASML이 5.4% 상승했고요. 대만의 반도체 업체인 TSMC가 6.7% 상승했는데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테슬라가 5.5%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리비안이 6.6% 상승하면서 전기차 주식이 강세를 나타냈고, 루시드도 8.7% 상승했습니다. 그 다음에 GM도 4.4% 상승했고, 포드도 6% 상승했고요. 스텔란티스도 6%대 강세를 나타내면서 완성차 업체들도 좋은 모습 보였고, 자동차 부품 업체들도 오래간만에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앱티브가 6% 상승했고요. 보그워너가 5.6% 상승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차 충전 관련 주식들도 급등을 했는데요. 차지포인트 홀딩스가 10.4% 급등, 블링크 차징이 11.6% 급등, EV고가 14.3% 급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 업체들도 움직임이 좋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수소 관련 업체인 플러그파워가 9% 상승했고요. 네, 태양광 패널 업체들이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썬파워가 7% 상승, 솔라엣지 테크놀로지가 6.3% 상승, 쇼울스 테크놀로지가 7.7% 급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인페이지 에너지가 6.1% 상승했고, 퍼스트 솔러가 6.7% 상승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전지 배터리 업체들도 강세를 나타냈는데, 퀀텀스케이프가 8.2% 상승, 그 다음에 솔리드 파워가 7.3% 상승을 했습니다. 우주항공 관련 업체인 버진 갤럭틱도 12% 급등을 했고요. 알루미늄 업체인 알코아가 7% 급등, 그 다음에 메타버스 관련주인 메타포트가 10% 급등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어제 지수의 상승이 강하게 나타나면서 대부분 다 상승을 했고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3만 5천 건으로 집계가 됐는데 예상치인 23만 건을 소폭 상회했습니다. 그다음에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22년 올해죠. 미국 경제 확장세는 유지할 것이다라고 보았는데요. 금리 인상과 높은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는 올해도 계속 성장할 것이다라고 봤습니다. 그다음에 월러 연준 이사는 7월에 75bp 금리 인상을 지지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9월에는 인상폭을 50bp로 낮출 필요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11월에는 25bp나 50bp 아직 유보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가능성을 일축했는데요. 고용 시장이 견조하기 때문에 얘기를 했고요. 인플레 목표치를 3%로 좀 높일 수 있느냐, 지금 2%인데 목표치가, 연준의 목표치가 높일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 2%로 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CNBC 측에서는 6월 고용에 경기 침체 조짐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6월 고용 지표는 강력한 고용 계속된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월가에서 가장 낙관적인 전망을 한 오펜하이머는 지금 S&P 500의 목표 지수를 5,330에서 4,800으로 하향 조정을 했지만은 낙관적인 전망을 유지를 했고 미국 경제는 성장을 지속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도 중요한 이슈들을 많이 좀 짚어주셨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에서 오늘 반등이 좀 나왔는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 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현재 11,621이니까 12,000선 테스트 좀 들어갈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렇다고 보고 있고 네. 예, 다음 주 초까지는 조금 상승을 이어가지 않을까 다음 그렇게는 주 초. 보고 있습니다. 예. 네, S&P 500도 그럴까요? 네, 같이 뭐 상승할 것입니다. 뭐 다우도 그렇고 다 같이 어떤 날은 다우나 S&P 500이 좀 더 강한 날이 있을 것이고 네. 어떤 날은 나스닥이 조금 더 강한 날이 있을 것이고 서로 왔다 갔다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하지만 기술주의 움직임이 조금 더 개인적으로 강하지 않을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금 저점에서 좀 급하게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가지고요. 지금 차트 한번 보시면은 그동안에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나스닥보다 더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네. 좀 반등의 강도는 좀 더 강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기술주들을 중심으로 반등 움직임이 좀 강하고 일단은 다음 주 초까지는 좀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네요. 네, 오펜하이머 책에서 뭐 워낙 낙관적으로 보긴 했었지만 4,800으로 좀 낮춰 잡았잖아요. 이 정도면 그냥 다른 쪽의 전망치랑 비슷한가요? 그래도 높죠. 다른 쪽보다는 높죠.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5,330은 비현실적이고 네. 4,800이 현실적인데 4,800도 연고점이기 때문에 뭐 현실적이라고는 개인적으로는 보지는 않지만 여전히 가장 낙관적으로 보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낙관적인 전망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네요. 네, 일단 고용지표 같은 경우에도 고용 보고서 상당히 좀 주시하고 있는데 일단 먼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좀 힌트를 얻어보면 6개월 만에 최고치라 그러거든요. 그렇죠. 1월 이후에. 네, 이게 고용시장의 둔화라고까지 해석하는 건 과한 거죠. 아직까지는 과한데 서서히 어떻게 보면은 조금 식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 네, 고용시장도 조금 식어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네요. 그럼 이번 고용 보고서도 좀 좋지 않게 나올까요? 어떻게 보세요? 하지만은 뭐 그다지 뭐 시장이 기대하는 거는 큰 폭의 어떻게 보면은 뭐 고용 보고서가 안 좋게 나와가지고 50bp 금리 인상을 좀 기대를 하는 것도 같은데 네. 그렇게까지는 나오지 않을 것 같고 뭐 서서히 식어간다고 봐야 되겠죠. 뭐 여전히 뭐 견조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은 75bp 뭐 잘 나오더라도 네. 75bp 금리 인상은 지금 시장이 반영이 돼가면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렇죠. 나쁘게 나오든 좋게 나오든 시장은 그냥 자기 갈 길 갈 것으로 보고 있어요. 고용 지표에 따라서 움직인다기보다는 네. 좀 개별적인 움직임으로 나타날 것이다. 아직까진 그래도 좀 견조한 지표가 확인되고 있으니까 고용 시장은 조금 보고서는 좀 참고만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발언을 좀 보면 올해도 좀 경제가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내놨던데 네. 뭐 경기 침체가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금리 인상을 위한 포석인지 좀 어떤 발언인가요? 올해까지는 뭐 여전히 성장할 것으로 이 인사는 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내년에 전망을 하지 않는 것으로 봐서는 아. 내년은 조금 뭐 어떻게 보면은 유동적이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원러현준 이사는 75bp 이제 7월에 지지한다 이렇게 네. 밝혔는데 네. 일단 7월에는 자이언트 스텝이 거의 확정적인 거죠. 그렇죠. 채권 시장에서도 지금 93% 정도를 예상하고 네. 있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봐야 되겠지요. 뭐. 예. 그렇군요. 9월부터는 근데 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렇죠. CPI가 좀 꺾일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여전히 저도 뭐 9월에는 이제 자이언트 스텝은 안 하지 않을까 그렇게는 보고 있어요. 예. 9월부터는 조금 기조가 좀 바뀔 네, 수도 예. 있겠네요. 네, 어느 정도 약간의 희망적인 발언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국제유가도 좀 계속 움직임을 체크를 하고 있는데 다시 100달러 선은 회복을 했어요. 이렇게 되면 조금 더 올라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기술적 들거든요. 반등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조금 뭐 상승 여지는 조금 있지만은 뭐 지금 여전히 하락 추세이다. 뭐 기술적 반등에서 어느 정도 지금 메이저들은 포지션을 정리할 기회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예. 네. 그렇게 보고 계시군요. 기술적인 반등이다. 이렇게 해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뉴욕 증시에서 에너지 업체들도 상당히 좀 괜찮게 나왔던 것 같은데, 네. 뭐 신재생 에너지 쪽도 상당히 괜찮았더라고요. 네, 예. 국내 증시 쪽에서는 좀 어떨까요? 지금 미국 증시와의 연동성은 업종별, 종목별로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뭐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시초가 강할 것으로 보고 있고 전체적인 시장 움직임이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제가 뭐 주초에 좀 반등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다음 주 초까지 반등할 것이라고 봤는데 화요일 날 반등 나오고서 네. 수요일 날 급하게 50포인트 그쵸. 코스피 기준으로 뺐잖아요. 네네. 역시 약간 페이크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 여전히 뭐 저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초까지는 저도 반등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예. 국내 증시도 그러면 다음 주 초까지는 좀 괜찮은 분위기 이어갈 것이다. 네, 이렇게 뭐 보고 계시네요. 말씀드렸던 대로 그냥 네. 흘러가는 것 같아요. 예.
그 환율 같은 경우에는 일단 1,300원 선이 뭐 아주 쉽게 깨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뭐 일종의 이제 일각에서는 1,350원까지도 좀 이렇게 내다보고 있던데 네. 어떻게 좀 보세요? 네, 환율 시장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네. 단기적으로는 이제 고점이 나온 것으로 보고 네, 있고요. 네. 어제 동시효과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단기적인 고점이 나와야지 주식시장, 코스피 시장이나 뭐 코스닥 시장,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어제 어느 정도의 단기적인 고점은 나온 것으로 보고 있어요. 하지만 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환율 시장은 9월, 10월까지는 계속적으로 좀 장기간에 걸쳐서 상승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단기적인 네. 이슈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그 이유는 역시 뭐 금리 역전을 허용하면서 뭐 어떤 환율 시장이 약간 동요가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뭐 환율 시장을 잡기 위해서 우리나라 금리 인상이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는 조금 미국 대비 좀 안 올렸지만은 네네. 잡기 위해서 또 다시 금리를 올려야 되지 않는 뭐 어떤 그런 패턴으로 가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 네. 지금 단기적으로 꺾였다고 해서 이게 단기적으로 그냥 이제 끝나는구나가 아닌 아까도 얘기했듯이 1,350원도 갈 수 있고 1,400원도 갈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기간은 9월 말이나 뭐 10월까지는 어느 정도 환율 상승을 용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시장은 계속적으로 환율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여전히 원달러 환율 아직까지는 좀 상승할 여지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네네. 뭐 조금 꺾인 게 경상수지가 4월 달에는 네. 마이너스였는데 네. 5월 달에 흑자로 돌아서면서 그것도 그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그 옐런 장관도 만약에 국내에 와서 회담을 하면 좀 한미 통화 스와프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좀 있더라고요. 이럴 때 좀 변화가 생기지는 않을까요? 그래서 통화스와프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은 그 결국에는 성사되기는 좀 어려울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예. 그러시군요. 그럼 외국인 매수 양방도 결국에는 환율 좀 따라가게 되지 않을까 맞아요. 싶은데 예. 그럼 아직까지는 매도세가 더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니죠. 단기적으로 꺾였으니까 어제도 이제 매수세가 들어왔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화요일 날 우리나라 지수 같은 경우에 좀 큰 폭으로 올랐지요. 네네. 화요일 날 그때 큰 강한 폭으로 반등을 올랐는데 줬고. 이때도 매수가 들어왔어요. 네네. 들어왔다고 보면은 이제는 조금 뭐 환율이 조금 꺾이고 주식시장 상승하면서 외국인 쇼커버링이 좀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어요. 예. 아, 네, 그렇군요. 그럼 국내 시장 일단 주말 좀 앞두고 있는데 오늘 어떻게 반등 좀 나오면 어떻게 좀 대응을 해볼까요? 역시 뭐 다음 주 초까지 계속적으로 팔고 싶으면 좀 더 기다렸다가 팔아야 네. 되고요. 요번 기회를 어떻게 보면은 조금 그동안에 좀 물린 것이라든가, 아직까지 뭐 큰 폭에 많이 물린 것은 뭐 손실폭이 아직 크겠지만은, 네. 조금 포트폴리오 재편의 기회, 그리고 단기적으로 매수에 가담하신 분들은 조금 더 기다렸다가 차익 실현할 필요도 있다. 그렇게는 보고 있어요. 네, 조금 기다렸다가 매도를 하시거나 혹은 포트폴리오를 조금 손질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네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한 주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그래도 조금씩은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바뀌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상승의 연속성을 어느 정도 가져가고 있는데요. 국내 시장도 원달러 환율에 문제가 있겠지만 단기 고점 나왔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은 좀 반등을 다음 주 초까지는 이어갈 수 있을지 이 부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닝타임즈 시간이었습니다.